근데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여기가 바뀐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차이가 많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신청 채무자들한테 많이 좋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은 요새 많이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각 지방법원은 회생법원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개만 먼저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지명령이에요. 회생법원은 주식도박, 사치, 낭비 어떤 이런 것들이 많거나 어떤 것이 많아도 신청한 즉시 금지명령 거의 대부분 다 나오죠. 금지명령. 여러분들 금지명령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법원, 특히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있잖아요. 금지명령, 주식도박, 코인 이런 거 보인다?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법원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거든요. 이런 주식도박, 낭비, 코인, 사치, 뭐 최근 대출이든지 이게 많으면 조금 채권자들한테 빚독촉 좀 많이 받아봐. 에어컨 좀 더 나와.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뭐 규정이 나온 건 아니고. 회생법원은 금지명령 자체가 대부분 다 받아집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정확한 수치는 내가 통계는 못 봤지만 제 체감상 절반 이상은 안 받아줍니다. 넣으면 기각. 이제 지방법원도 이제 그거는 지방법원을 관할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지방법원에서도 금지명령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을 하신 분이 여튼간에 뭐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채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대금이 신용카드사에서 그 개인 사업자 신용 채무자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채무자가 그 신용카드사에 갚아야 할 카드값이 있으면은 이걸 입금 안 해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상계 처리해버려요. 근데 금지명령이 나온 이후부터는 신용카드회사는 상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이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지방법원도 금지명령을 조금 많이 열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 두 번째, 주식 코인을 해서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작년, 재작년에서 젊은 청년들 및 많은 사람들 주식 코인으로 엄청난 채무가 많아지니까 언론 뉴스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죠. 이걸 그대로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방법원은 아직도 지금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코인을 해서 모든 돈을 내가 다 당기고 빚까지 내서 1억을 손실했어요. 근데 그 1억을 너 1억을 개인 재산으로 봐. 그래서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그러면 손실된 1억을 네 개인 재산으로 봐. 그러면 1억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1억보다 더 많게끔 변제금을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동안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이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안 되는 사람이 1억이라는 청산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거를 변제기한은 안 나옵니다. 이러면 걔는 신청도 못 해요. 이런 부분. 세 번째는 배우자 재산의 반영 여부입니다. 원래는 예전에까지만 해도 전국 모든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 절반도 내 거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했어요.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청산가치, 내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 배우자가 부부가 되기 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라면 이때 이 배우자 2분의 1을 삽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배우자 재산을 2분의 1을 삽입하고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다 하면 이거를 산입을 면제해 줬거든요. 근데 지방법원은 이게 아직도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2분의 1 산입되는 것을 안 합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여기가 바뀐 거예요. 원칙은 산입하지 않고 다만 명의 신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의 소득으로 이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게 인정되면 2분의 1을 투입시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칙과 예외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무조건 삽입하고 제외하는 거하고 삽입하지 않고 넣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행 속도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회생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회생법원은 인력과 여러분들 규모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지방법원은 작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나름 뭐 외부 개인회생위원도 더 많이 이렇게 하고 하셨지만 회생법원의 규모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차이가 나고, 5번째, 신청체마다 요구하는 서로의 양 자체도 다릅니다. 회생법원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법원은 그냥 내 개인적인 체감입니다. 광주지방법원과 다른 회생법원 차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양이 한 1.5배에서 2배는 그 관련서를 제출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좀 더 까다로운 게 좋은 건지 안 까다로운 게 좋은 건지는 어떻게 지금 많은 분들이 채무가 많은 걸 해결하는 방법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